4시 18분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죠.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고 있는 중동의 현재 상황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란발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양상 전망해보고 또 이란발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의 그 핵 협상 합의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상황은요. 네. 일단 뭐 여러 차례 핵 협상을 했었는데 지난 마지막 2차 회동에서는 별 소득이 없었고요. 2차 회동이 언제였습니까? 2차 회동이 아마 지지난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월 6일이었나 오반에서 네. 열렸던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소득이 없었어. 그래서 상당히 위기가 왔었죠. 위기가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네. 뭐 계속해서 마지막이란 말을 계속 제가 하고 있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이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어떻게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안을 가지고 와라. 네. 그렇게 지금 48시간이니까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국정연설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내일까지 그걸 가져오면 그걸 보고 네.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22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 미국 측과 이란 측이 이제 모여서 그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겠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합의안이 나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협상이 계속 될 거고요. 만약에 네. 거기서 미국이 만족하지 못할 만한 내용이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하겠죠. 네. 일단 이란이 미국 측에 제시할 합의안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거를 마련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께서는요? 내용은 일단 미국은 처음부터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 제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했던 얘기는 그렇게는 못한다. 네. 우리는 우라늄 농축 권한, 주권이 우리는 고유 주권이다. 우리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을 왜 미국이 간섭을 하냐. 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는 수용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협상이 안 됐던 건데 네.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러면 상징적으로 네. 형식적으로 이란 영토에서 아주 조그만 소량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해 주자. 그게 어디서 나온 의견이에요? 그게 지금 미국과 이란이 논의할 내용이에요. 네. 예, 그걸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제로를 원하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원하니까 타협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타협점을 낸 게 그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지만 네. 핵무기를 만드는 수준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 절대 만들 수 없는 수준. 네. 그럼 그 정도의 형식적으로 그래서 병원에 엑스레이 찍는 우라늄 그 정도 방사선 그 정도만은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거를 만약에 받아서 가면 요걸 잘 협상을 해서 협상안이 나오면 미국이 네. 이제 이걸 계속 협상을 더 할 거고요. 그런데 이란이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걸 원한다. 예를 들어 3.67%를 원한다. 그러면 저농도 우라늄 농축인데 그러면 원전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3.67%. 예, 그 정도를 원한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걸 못 받는다고 하겠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협상이 내용이 될 거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450kg 되는 고농축 우라늄 이미 농축을 한 우라늄이 있습니다. 네. 60%까지 우라늄 농축을 했어요. 네. 이거는 90%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요. 예. 요거를 반출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반출하라고. 네. 네. 내놔라는 얘기죠. 회수를 하겠다. 이란 쪽에서는 우리 건데 이거 왜 가져가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란 측에서는 최소 20년 동안 제재 받았고 네. 많은 그 과학자를 잃고 전쟁까지 겪었는데 네. 자존심 문제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렇죠. NPT 우리는 회원국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아주 조금만 남겨두고 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이유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주말이나 한번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네, 하려고 맞아요. 했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는 협상파와 강경파가 나눠져 있거든요. 협상파가 이제 제레드 쿠시너 사위죠. 네. 그다음에 스티븐 위트코프 중동 특사죠. 네. 이 두 사람이 대통령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란을 한 번 더 달래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최소한의 상징적인 우라늄 농축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이제 마음대로 결정을 하십시오. 해서 지금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네. 그 2003년 3월인가요? 그때 이제 미국이 이라크 침공 이후에 네. 지금 몇 년 만입니까? 이 그 20몇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병력을 이제 그렇습니다. 중동에 집중시킨 거죠. 예, 그래서 전략 지금 자산. 전략 자산이면 뭐를 전략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병력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항공모함 2대가 지금 와 있죠. 핵항모 이런 거. 예, 항공모함이 2대가 와 있고요. 하나 포드, 하나는 에브라함 링컨이죠. 네. 에브라함 링컨은 오만에 지금 와 있고요. 먼저 와 있었고 포드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거의 새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란 북쪽 서쪽에 있고 네. 하나는 이란 남쪽에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2개의 항공모함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서 지금 출격할 수 있는 전투기 수가 하여튼 전투기 포함 모든 뭐 공중급유기 그다음에 수송기 네. 그다음에 정찰기 모든 걸 포함해서 한 400대에서 500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이스라엘까지 만약에 여기에 가세를 하면 네. 이스라엘 전투기만 한 200개 정도 200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600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정도 상황이고 잠수함 2대. 예.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 전략 자산이. 그리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이 항모에서 쏘거나 아니면 잠수함에서 쏘거나 여러 곳에서 쏠 수 있는 게 한 2,000발. 네. 네,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전략 자산을 배치해 놓고 이란을 네.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요. 네. 왜 이렇게 이란을 압박한다고 보세요? 자,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협상, 즉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해요. 네. 네, 해결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아직 작년부터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노벨 프라이즈. 노벨 프라이즈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 오바마가 했던 합의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에 어떤 합의를 한 거예요? 이란하고 아주 좋은 합의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란이 3.67%는 계속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다. 저농도.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하고 네. 그게 한 10년간을 유지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일기에 네. 이건 오바마가 했기 때문에 안 네. 된다. 네. 내가 네. 새로 해야 된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불안전하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걸 안 했다 이거예요. 어허. 그래서 다시 자기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왜? 자기는 다 지켰거든요. 네. 모든 걸 다 지키고 갑자기 대통령이 룰을 바꾼 바뀌었다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다시 트럼프가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기 때 못할 걸 이제 이게 지금 다시 해보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 또 한번 전쟁을 했었잖아요. 6월. 작년 6월에 네. 미국 비투기에 날아가서 네. 나탄즈 포르도 핵시설을 네. 벙커버스터로 공격했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손 들고 나올 줄 알았죠. 네. 항복하고 나올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도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면 네. 애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최소한 뭐 다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80%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란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성이든 아니든 네. 나름의 자신감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신감이 있고 본인들은 이 전쟁을 누가 봐도 미국의 압도적인 전략 자산이잖아요. 군사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긴 해요. 네. 그러나 미국하고 꼿꼿이 서서 싸우는 것 자체가 본인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를 트럼프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노벨상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다른 이유는 이렇게 여쭤보는 게 참. 다른 이유는 지금 이 정도의 전략 자산을 배치해 놓고 미국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러면 이 정도 합의로 해서 그냥 전쟁 안 할게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 야, 미국 아무리 전략 자산을 해도 이란 하나 굴복시키지 못하는 통제하는 못하는구나. 미국이 이제 시대가 갔구나. 네. 그다음에 또 타코라는 별명이 생겼잖아요. 네. 용두삼이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네. 뭐 말만 크게 하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도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처해 있는 거죠 지금.
그 석유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네. 베네수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당연히 석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란이 사실 석유 얘기도 하고 있어요. 합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 있는 미국 정유업체가 이란 와서 개발해달라. 우리 기회를 다 주겠다. 사업할 수 미국과 이란이 같이 사업을 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잉 민간기도 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자존심의 문제고요. 미국의 권위가 지금 달려 있고, 네. 그다음에 핵 문제라는 중요한 이슈를 본인이 해결하고 싶어하고 성과를 내고 싶어한다는 네, 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아까 그 이스라엘 뭐 200기 말씀하셨는데 네.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네.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 이런 또 발언을 했어요. 상당히 그 위험한 발언이고요. 우리 마이크 허커비 네.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 속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터크 칼슨이랑 인터뷰를 한 건데 터크 네. 칼슨 대표적인 바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아주 싫어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도와주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커비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거는 실제 이스라엘이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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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란 분위기는 어때요? 이란 분위기는 다시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신학기 시작됐다면서요? 네, 이란은 학기- 우리보다 좀 빨리 시작하나 봐요. 네네 신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어제 테헤란에서 그다음에 또 마시아드라는 주요 큰 도시에서 한 네, 세 개 네 개 대학에서 네. 반정부 시위가 있었어요. 네.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거기를 또 진압을 해서 사망자도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하게도 진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잦아들었지만 네. 시위가 또 어떻게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다른 지역으로 퍼진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또 급변할 수 있고 네.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네. 대학생들이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어허. 또다시 그 반정부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숨졌다는 게 언제 1월 달부터 1월에 1월 작년 초부터 12월에 시작되지 않았나요? 네, 12월에 네. 시작됐고 1월 7, 8일부터 강경 진압 들어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3만 2천 명이 죽었다고 3만 몇 명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네, 그렇게 지금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사실 더 나오기가 어렵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무서울 것 같아. 목숨 걸고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이제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거였는데 네. 지금 일단 잠깐 잦아들었지만 다시 또 일어날 분위기가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여기서 이란을 치려는 이런 분위기가 감주되니까 다시. 앞으로 시위가 조금 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 자기가 시위가 작년 1월 달에 1월 중순에 시위가 한창일 때 네. The help is on the way. 내가 도와줄게. 계속 나와서 시위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직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지금 자기 발목을 잡았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공격을 하면 미국 쪽에서 바라는 거는 네. 반정부 시제를 나와서 시위를 더 해서 예. 그냥 이란 내부에서 정권 교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6월에 그 이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그 세 곳 집중 타격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때 이제 일단 그리고 끝났는데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우려를 했는데 진짜 현실화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베네수엘라 같은 전격적인 군사 작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게까지 하기는 이란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다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요? 너무 쉽게 생각했죠. 그리고 본인이 군이나 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잘 몰라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네. 지금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시면 미 군부에 있는 이제 장성들이 네. 상당히 이제 곤욕스럽다. 자꾸 뭐 짧게 공격을 해서 타격을 해서 이란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안을 가져와라. 네. 뭐 이렇게 해라는데 네. 그런 방안이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속해서 전쟁의 어떤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하니까 베네수엘라하고는 전혀 다른 상대 아닌가요? 상대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리고 이란에 공격을 했다가 이게 중동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여러 수 가지 있을 것 문제가 같아요. 있죠. 어떤 게 예를 들면 예상되세요? 이제 이란 쪽에서는 하는 얘기는 지금 미군이 중동 지역에 4만 명이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 뭐 까타르나 네. 바레인이나 네. 사우디나 미군이 있는데 거기를 공격하겠다.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네. 여러 차례. 자 그렇게 되면 미군의 피해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날 수 없는 전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우리가 단기전으로 하겠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그 본인 마음대로 단기전이 튼다는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또 그 지역에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네. 이라크에 친이란 민병대 있죠. 네. 그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헤즈볼라 있죠. 예멘의 후티. 예멘에 있는 후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도 참전할 가능성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지역 전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 그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유가는 이게 단기전으로 가면 네. 뭐 한 뭐 20불, 30불, 작년 6월 50불 같은 게 잠깐 그러다 잠깐 말았죠. 네. 네, 그 정도 올라가겠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 상당히 오래 간다. 그러면 뭐 120에서 150. 네. 그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항상 있어요. 지난주만 해도 많이 좀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좀 혼조세 보이긴 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네. 이란이 뭐 기뢰를 놓는다거나 기뢰. 예, 기뢰를 놓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유조선이 지나갈 수가 없죠. 선박이 아유, 컨테이너선이 들어갈 수 상선도 없다면 못 가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유가가 뭐 그렇게 120에서 150까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공급망에 있죠. 심각한 타격이 오겠죠. 그쵸. 그게 그럼 전 세계 경제나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어마어마하죠. 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뿐만 아니라 이거 사실 글로벌 경제의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네. 호르무즈가 전 석유의 뭐 70% 이상이 그로 저기 30% 석유가 거기 지나가 원유가 지나가죠. 네. LNG가 20%죠. 우리 한국은 거기에서 한 70% 에너지를 가져오죠. 거기다가 만약에 홍해 지역에 후티까지 가다면서 후티까지 거기 닫아버리면 수혜주를 또 못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네. 두 개가 다 갇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네. 그리고요, 이제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 타격을 할 때 이런 단순한 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 경제에도 큰 그 영향을 안 미칠 좋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꽤 크다면서요. 여론 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거의 절반 이상이 반대합니다. 전쟁을. 네. 절반 이상이 뭐 한 70% 정도가 반대하는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반대가 특히 지금 미국 국내 문제가 심각한 게 많잖아요. 뭐 아이스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 관세 문제 또 대법원 판결도 나왔죠. 네. 그러니까 좀 진퇴양난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러니까 국내 문제. 오히려 돌파구를 다른 쪽에서 찾으려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오히려 다른 쪽에 찾다가 더 수력이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네. 전쟁이 오히려 더. 네.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했다가 미군이 많이 사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누가 줍니까? 그렇죠. 국내 여론 네. 엄청 나빠지죠. 네.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라든가 생활비 네. 이런 문제로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참모진들도 많이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접하게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란이 네.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협상안을 갖고 나오지 않는다라면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물러날 게 없고 예. 안 할 명분이 없어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쟁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나 이게 가장 큰 네. 우려사항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전쟁이 안 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협상이 실패하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하나 찔러야 됩니다. 짧게라도 하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게 지금 비극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네. 전쟁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고. 전개될지가 네. 결정이 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란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도 중요하죠. 이란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양보를 한다면 네.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좀 지켜보고 이럴 경우에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한 번도 봉쇄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번 뭐 중동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얘기는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한 번도 안 일어났다고 해서 이번에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똑같은 얘기예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잘못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네. 우리의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또 수출 유럽으로 가는 또 컨테이너선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어차피 뭐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